불안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각자가 추구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것들이 불안감을 근원적으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믿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역시 데이터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얘기 재밌다, 국룰 이렇게 그냥 유행어처럼 신조어로 쓰는데 그 안에도 또 세대의 사회 심리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생각의 조각들을 모아서 전체 움직임을 보면 미래를 이해할 수 있다. 오늘 쭉 이야기 해주신 내용이 이제 배경이고 시작도 그렇게 여셨는데, 자, 송 부사장님께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해한 미래. 자, 이제 곧 2023년입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키워드나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내년 초에 인터뷰가 좀 길게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거기서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거를 뭐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네. 전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드린다면 관계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관계.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사회죠. 네. 그래서 관계주의 한국이다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예. 뭐 대표적인 얘기가 식당에 가가지고 너 뭐 먹을 거야 물어본다고. 네. 흥미롭죠. 그래서 전체를 우리로 바라보고 네. 각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관계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흥미로운 얘기예요.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수직적 위계에 의해서 좀 정돈되어진 것들이 효율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네. 과거에는. 이유가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일사불란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연장자이거나 좀 더 현명한 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분들이 네. 먼저 길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빨리 가야지라는 부분에서 네. 이제 그렇지가 않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이런 다변화된 사회에서 더 효율적이다 네. 라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연구되어지고 네. 합의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 관계가 항구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선후가 정해져 있고 함께 움직이는 형태의 일사불란함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단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금 만났지만 또 헤어질 것이고 또 만날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좀 더 상대를 살갑게 존중하고 그를 기반으로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방법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저희가 바라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야, 이 관계, 미래의 관계에서 지금 송 부사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혼자 생각이 우리가 좀 아집을 많이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타인의 이 이야기에 귀를 더 열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기성세대들은요 적응하기 힘들겠다. 나가선 살아남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의 믿음의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런 어떤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네. 형태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이 바뀌면 그 전제가 이제 바뀌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형태의 합의가 요구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믿음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고 바뀌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새롭게 정의한 작업들을 해보는 게 요구될 것 같습니다. 라떼는 이게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이 미래에 대한 또 해안에 이어서 이런 좋은 책들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아쉽지만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인드 마이너 송기령 바이브 컴퍼니 부사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마인드 마이너 송기령 부사장과의 인터뷰는요, 오늘 생방송 직전 오전 11시에 녹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유튜브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들은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졌고요. 이 당권 주자들이 연이어 또 출마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깊이 뒷이야기를 들어보죠. 자, 박 기자님. 네. 지금까지 보면 이제 안철수 의원, 또 황교안 전 대표죠, 또 강신업 변호사 이런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
드디어 김기현 후보가 합류했습니다. 아직 공식 선언이 나오지 않은 주자들은 나경원, 유승민, 권성동, 조경태, 윤상현 이런 후보들인데요. 자, 당권 주자가 언론에 뭐 한 10여 명 거론이 돼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 출마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반공식으로 출마 선언은 이미 해놓은 상태죠. 네네.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윤심이 좀 명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윤심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원조 윤핵관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즉 두 명이 윤심 후보다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하지 않았구나 이런 네네.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게 되고 예. 사실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오려는 후보들도 다 윤심을 얘기하죠.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맞아요.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로 좀 귀결이 될 수가 네네네.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당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거지?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네.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권성동 의원이 공식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과거정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오기 전에 정리가 되는 거랑 선언을 한 다음에 주저앉히는 건 또 그림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거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나오게 된다? 이러면 나머지 후보들이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윤심이 정해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읽히게 되면 그야말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춘추전국 시대처럼 열릴 수도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오히려 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왜냐하면 한 명으로 정리를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여러 명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정리가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런 좀 복잡해지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출마 선언이요.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혼란해져선 안 되죠. 딱 이제 뭐 윤심이라고 한다면 이게 딱 집중됐을 때 힘이 발휘되는 건데 그렇다면 박 기자님한테 다시 여쭤볼 건 이거예요. 과연 주자들 간의 정리가 가능한 것인가? 이 친윤 후보가 단일화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정리되겠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를 하면 언제든지 바로 정리가 될 건데 네네. 문제는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고 네네. 실행에 옮기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예측도 같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당무 개입이라는 그런 비판도 좀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만 우회적으로 표현은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예전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번 그 친윤 그룹이나 아니면 주류 세력에서는 마치 총선하고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전당대회에서 패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막바지에 가가지고 혹시 친윤 그룹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정리를 할 것이다 이런 네. 관측들이 좀 다수이긴 하고요. 그것보다 더 포인트는 윤심을 알 수 없다라는 게 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도 알 수가 없고 국민들도 잘 알 수가 없는데 네. 사실은 여기에 연결해서 의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하하. 의원들의 정보 격차가 굉장히 크고 사실은 이게 윤심이야 아니야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정확하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통령 뜻입니까? 이렇게 대통령한테 절대 물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상황에서 정보 격차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즉 이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저걸 가지고 의원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요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 당분간은요. 그럴 것 같네요. 참, 이석일 대통령이 하하 이게 김장 담궜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어떻게 표현도 어렵고 그러니까 받아들인 쪽에서는 시그널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 확인을 못하고 네. 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의원들도 좀 정보가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핵심 그룹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정보 격차를 가지고 결국에는 좀 허세도 부릴 수가 있는 거고 소위 블러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심을 업은 것처럼 그런 행시할 수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정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이 판정리가 안 되면 말이죠. 이 지금 최근에 당원 투표 100%로 룰 개정을 한 게 그럼 또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최근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때 아닌 나안 연대 이름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 결국 이 친윤의 교통 정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 또 나안 연대 두 사람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친윤 그룹이 정리가 안 되면은
기존의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당원 투표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물론 1%포인트 차이긴 하지만 앞서기도 했었고요. 네. 원래 당원 지지가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일반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높고 그렇죠.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순위가 뭐 항상 순위권 안에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인지도가 높거든요. 네.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일반 국민하고 조금 그 괴리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숫자가 지금 80만 명 넘는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80만 명이 적어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후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즉 정리가 안 되면 표가 분산이 될 거고 네. 여러 사람들 중에 누구 뽑지? 라고 했을 때 보통 선거 때 다 그렇잖아요. 이름을 일단 알아야지 아는 뽑을지 사람. 말지라도 결정을 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나한연대는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곤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측근들한테 들었을 때는 계속 네. 주변에 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좀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네, 뉘앙스로 네, 네, 네. 들린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도 2개 받았잖아요. 그렇죠. 선물이라기보단 자리를 위원장. 일단 2자리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받은 상태에서 일종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무시하고 나가는 그림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V2라고 해서 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좀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거든요. V2는 뭐예요? 이제 V1이 대통령이고 VIP1, V2가 VIP2. 네, 그렇게 돼 있고. 아 이게 지금- 기자들의 또 은어구나. 기자들의 은어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지금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면 드라마에서 그렇게 표시하잖아요. 네네. 그런 비슷하게,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거기 V2가 선호하지 않는다? 그거 작용을 하나요? 사실 민주당에서도 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두 분이 예전부터 뭐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요. 네, 뭐 확인된 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사실은 이제 법대 시절부터 네. 이 친분 관계는 있는 거죠. 크게 봤을 때는 부부 사이에는 관계가 좋다. 이게 네. 일반적인 평가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나경원 전 의원 부부하고 네, 김재호 네, 판사 네, 남편 있잖아요. 다 알아가지고 관계가 좋고 특히 윤 대통령하고 김재호 판사가 좀 잘 안다, 친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대표로 꼽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친분하고요. 지구가 나온 것은 사실은 뭐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공식화 표면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V2가 선호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이제 저 주변을 떠도는 이야기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공식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 가운데 황교안, 강신업 자, 이런 인물들은 주로 이제 강성그룹으로 또 분류가 되더라고요. 특히 황교안 전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를 가리켜서 거친 말을 썼습니다. 암덩어리 확실히 도려내야 한다. 자,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황교안 전 대표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가능성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게 되고 또 친윤그룹이 주도를 하면은 이제 맺혀지는 그런 그림이 가능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 자체를 아직도 좀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한 상태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당의 주류 그룹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오히려 그 노원 쪽에 원래 기존에 자신의 지역구에다가 공천을 주면은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해요. 왜냐면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못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굳이 친윤그룹에서 어떤 뭐 공천을 배제한다거나 이런 배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붕괴될 거다 이런 식의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국 크게 그림을 보면 제가 항상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친윤, 비윤, 반윤 이렇게 나누는데 반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릴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정치적인 구도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보통 때리려고 하면은 네네네네. 제일 센 사람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 보면 장제원 의원이
당내에서 누굴 때릴까 하다가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때렸거든요. 예. 그나마 원내 지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좀 애매하고요, 관계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때렸거든요.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을 공격을 한 거는 사실은 강해서라기보다는 구도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즉 센 사람보다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때린 건데, 근데 이 얘기는 센 사람을 못 때린다라는 거는 즉 이쪽이 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또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도상으로는 후보군들이 많이 나올수록 아마 불리해질 겁니다. 이쪽 반대로 이 반윤 그룹은 더 결집